전세대출도 DSR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예고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국정위가 실제로 이 대통령에게 올리는 국정과제로 이 사안을 보고했던 뉴스 기사가 8월 1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걱정이 현실로 되고 있어요. 이런 국면 속에 무주택자, 실수요자는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황금우치 스타일로 날카롭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이제 전세대출까지 조인다. 최근 국정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실께 보고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전세대출과 버팀목, 정책모기지, 디딤돌 대출 등 무주택자에 대한 DSR 규제 대상에서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전세대출도 이제 DSR 허용 범위 40%, 50%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현재 은행권 전세 신규 가계대출 중 DSR 적용을 받는 건은 약 29%에 불과한데 정부는 이를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대출은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것은 아니지만 써볼 수는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도 그냥 안 되게 아예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정책 모기지 전반으로 여신관리 체질 변화하겠다는 건데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살아봐야 뭔가 좋은 집이니까 정말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아예 못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냥 현행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최대 90%에서 80% 이하로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러면 전세대출 금액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보증 비율이라는 게 은행이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허그라던가 다른 데서 이제 보증을 받고 은행이 좀 더 공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기본 은행권의 보증 비율이 낮춰지니까 대출을 덜 해주겠죠. 그냥 간단히 말하면 보증 비율이 낮아진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20% 내고 80% 대출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이 그냥 30% 내야 70% 대출이 되는 식으로 형태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만큼 전세대출을 더 못 받고 덜 받아야 돼요. 정부가 왜 이렇게 강하게 대출을 묶으려고 하는 걸까요? 전세대출이 약 200조 원 규모에 가까운 거는 이미 흔한 뉴스죠. 대출이 너무 자유로워 전세값은 물론 집값까지 밀어 올리는 이 구조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책 대출까지 포함해서 DSR 전면 확대를 국정과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전세 무제한 대출이야말로 집값 상승의 포인트다 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 없는 청년 서민이 좀 더 나은 집에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전세라도 그 집을 들어가 볼 수는 있었고 월세가 더 오르면 애초에 아예 그 집을 구경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집이 없는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대출이 DSR 규제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대출을 못 받아요. 기존 전세대출은 물론 갱신대출 연소득 대비 상환 비율 때문에 원금과 이자 같이 갚아야 돼요. 은행권 배만 불려주는 상태가 될 건데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출이 나와야 말이죠. 어차피 나의 대출을 총액 때문에 평균 전세 금액은 줄어들 거고요. 그럼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8억 전세에 들어가 있는데 대출이 다시 연장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8억짜리 전세 살다가 6억에 80, 6억에 50, 6억에 70 이런 식으로 주인하고 딜해야 돼요. 근데 주인집도 손해고 전세 들어간 사람도 손해죠. 서로 간에 저금리에 대한 효율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전세 보증 비율이 축소하니까 실질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서 전세 가능한 물건들이 더 줄어드는 거죠. 제가 이번 정보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뉴스에서 단독 DSR 금지 이러는데 곧 기재부에서 우리는 이런 DSR 내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 그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세도 점점 줄일 거야. 근데 우린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나오면 곧 나오거든요. 우리는 6억대 이하 지역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자금 구조를 살 수 있는 지금 전세 대출이 막히기 전에 빨리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옛날에는 밀려요 밀려도 어차피 강남은 오르고 난 내가 생각하는 건 한 3, 4억밖에 안 올랐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혹은 로또 맞으면 됐지 이랬는데 이제 이게 층이 멀어진 채로 굳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옛날에는 깨작깨작 밀어 올리거나 3, 4년 동안 테슬라를 타던 코인을 타던 뭘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집 사는 것만큼이나 전세 대출이 어려워진 거예요.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나는 집은 사지 않더라도 전세로 그 집에 살 수 있잖아? 그 남편의 그 사람의 말을 반박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집 전세 대출도 안 나와요. 마치 집 사는 것 마냥 전세 대출도 안 나와요. 폭락이 오면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상태가 되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오징어의 그 장면 기억하시죠? 빨리 의자 앉는 거. 의자 앉은 채로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 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폭락이 나와요? 의자의 개수는 적어져 있고 그럼 의자 개수 한두 개 갖다 쟁탈전 벌이거든요. 거래량 없이 신고가가 찍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2년 안에 볼 거예요. 왜 집값이 갑자기 저렇지? 거래량이 별로니까 이러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믿지 마십시오. 자, 부동산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집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이 실주거, 그 다음에 여기는 전세, 월세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실주거가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하잖아요. 그럼 계속 실주거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 총량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전세하고 월세가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전세 대출 안 해준다며. 전세는 점점 작아지고요. 월세는 점점 늘어나게 돼요. 실주거와 월세는 늘어나고 전세는 줄어드는 이런 기이한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아직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시죠? 2021년, 22년 강남이 이랬어요. 그때 이러고 거래량이 멈췄었습니다. 실주거가 많아질 때 핵심이 있죠. 실거주로 인해서 장특공이나 비과세들을 받으신 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집을 샀어요. 2년에서 4년 후에 세금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봅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건드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장특공이 왜 해야 되냐, 왜 비과세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마지노선입니다. 진짜 이거 마지노선인데 만약에 이거 되잖아요. 부동산 투자의 시대는요 약간 끝나가고 있어요. 왜 끝나가는 줄 아세요? 구조상 만들기 되게 어려운 구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의를 잘 써야 되고요, 증여를 잘해야 되는 구간으로 아예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아기가 많으신 분들이 나중에 빨리빨리 증여하고 빨리빨리 부동산을 사서 구조의 총량을 늘리는 게 실은 좋은 방법이 되는데 20대 30대 결혼한 부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투자를 통해서 부를 증식시켰어요. 근데 지금 이 정부에 하는 상황은요, 증여를 통해서 부의 이전으로 투자 계획을 만들게 되는 이런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딱 이거예요. 실주거 넘기죠. 그럼 증여하거나 아니면은 상속으로 넘기면서 그대로 하고 세금 내고 그대로 하고 세금 내고, 이거밖에 뭐 답이 없잖아요. 이 정부는 여기서 노리는 바는 되게 자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뭐냐? 표인데요. 누구 표냐면 집이 10억 이하인 사람, 베이비 부머가 자연적으로 집을 증여하면서 채수를 줄이도록 만들거나 증여 계획으로 인한 부의 이전으로 그들이 부동산을 쓰도록 만드는 이런 구조를 짜놨습니다. 이런 구조밖에 부동산을 못 산다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폭락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주거를 하고 있는데 물건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만큼이 다 물건이었는데요, 이제 물건이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폭락이 일어나요? 다 자기 건데. 사람이 100명인데 100개의 집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폭락이 일어나요? 뭐 아무 일도 없죠. 그래서 폭락 관련 유튜브가 지금 싸그리 몽땅 조용한 겁니다. 3단계 DSR 규제를 검증한 후에 하반기 시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말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6.27 대책 이후로 한 달이 되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1번 미국 가던가 2번 부동산 가던가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산 배분 전략을 해야 되겠죠? 3억 이하로 있으신 분들은 코인 주식 살 거고 3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언제? 지금 바로. 여러분 여름휴가 갔다 오시고 왜 매수세가 꺾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아스러워 하실 겁니다. 돈이 갈 곳을 잃었어요. 자, 여기에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을 이사철을 기다리고 있죠. 대부분 휴가 갔다 오고 추석 지나고 나서 가을 이사철에 어디가 뭔가 대응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 지역들이 지금 지방에서 곳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와, 지방 장난 아니던데? 고루고루 이제 슬슬 막 이러다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울도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번 정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DSR 대출 6억 원 없애, 대출 제로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부는 가능합니다. 그럼 뭐예요? 문 닫고 끝. 신규 매수의 대출 제로의 세계 경험해 보실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전략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1. 대출 구조상 6억 이하 안에서 LTV 가능한 리스트 빨리 뽑으셔서 매수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전세 대출을 들어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만기를 기다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만기 기다리다가 전세 대출 DSR 하면요 급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팍 떨어뜨려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매수가 옛날에 대출 최대한 가능하다 갑자기 6억으로 꺾이는 거 보셨죠? 전세 대출 DSR 몇 억 이하 안 됨, 몇 프로 이하 안 됨 뜨는데 작게 할까요? 작게 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해봤잖아요. 6억 이상 대출 안 돼. 이 정도로 팍 꺾어버려. 그러면 전세 보증 90%, 80%? 50%? 그냥 니네 집 갖다 말하지 마.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해봤잖아요. 끝으로 세 번째, 평수구 나발이고 이제는요 총알이 한 발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0년에 부동산 모임에서 얘기했거든요. 총알이 한 발이라고. 그 뭔 말인 줄 아세요? 하급지에서 중급지를 거쳐서 상급지로 가야겠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돈으로요 5구를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지역을요 일단 매수하세요. 전세 DSR 걸리죠? 그게 장을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정부는, 저도 이번 정부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1번, 이렇게 가는 거는 야 안 돼!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라고 제가 묻고 시장이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시장은 리니어하게 꾸준하게 오를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덜 오르니까 다들 말 안 하네. 오케이 콜.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2번으로 가야 됩니다. 금액은 대출이 안 되고 대출은 무조건 쪼일 거고, 그러면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매우 리니어하게 꾸준하게 오른다에 배팅을 하시고 빠르게 올라오는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꾸준하게 리니어하게 오르는 이 관점으로 내 거부터, 내 자산부터 마련하십시오.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은 딱 하나를 의미합니다. 폭락은 없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폭락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해 줬습니다. 그러니 내 것을 가지십시오. 이거는 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내 집을, 내 것을 가지십시오. 지금 전세대출 포함한 대출 입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세대출에도 이자만 갚았잖아요. 지금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건축 개발이 없어요. 신축만 귀해집니다. 신축과 구축의 슬럼화가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도 커질 거예요. 옛날에는 뭐 신축 구축 차이가 1억이었죠. 이제 점점 이렇게 벌어질 거고, 전세가 아까 전처럼 줄어들다 보니까 월세도 옛날에는 2억에 100 이랬는데 2억에 120, 2억에 130 안 될 것 같죠?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의 인사이트로 여러분들도 뭔가 이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고 아무도 방향성을 말 안 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가진 사람이 점점 굳히기로 진입을 합니다. 제가 강남권에서 이제 한 20년째, 거의 한 18년 있거든요. 근데 강남권 분들한테 배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버티자. 근성. 매수하시고 버티십시오. 살아남으신 분들이 다음 정권 끝판에서 굉장한 상승을 보게 될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커뮤니티에 남겨주십시오. 저의 이 영상을 다음에 또 못 보실 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힘내볼게요. 화이팅!